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한양대학교의 전형 계획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전형 자체들에 대한 변화도 많고 각 전형별로 모집단이나 모집 인원들에 대해서도 자잘한 변화들이 여러 개가 있는 만큼 올해 한양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예년인 2021학년도에 비해서 어떠한 변화들이 생겼는지를 명확히 파악을 해놓으셔야만 합니다. 폐지된 전형은 물론 통합된 모집 단위들도 존재를 하는 만큼 중요한 변경 사항들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니까 차분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수시와 정시 공통 변경 사항입니다. 한양대학교 역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수시 모집 비율이 꽤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68.9%에서 57.1%로 감소를 했고요. 정시 비율의 경우에는 반작용으로 31.1%에서 42.9%로 증가를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179명, 논술 전형의 경우 132명, 기타 전형의 경우 26명이 감소를 해서 수시 전형에서는 총 337명이 감소한 반면에 정시 간학군 전형의 경우 33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분할 모집을 실시하던 여러가지 모집 단위들이 단일 모집 단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수시 기준 공과대학 건축학부 자연 26명, 인문 7명은 건축학부 자연 24명으로 그리고 경제금융대학 경제금융학부 상경 68명, 자연 12명은 경제금융학부 상경 61명으로 그리고 경영대학 경영학부 상경 145명, 자연 21명은 경영학부 상경 139명으로 그리고 경영대학 파이낸스 경영학과 상경 32명은 파이낸스 경영학과 상경 28명으로 예술체육대학 체육학과 예체능 12명은 체육학과 예체능 12명으로 그리고 예술체육대학 스포츠산업학과 예체능 15명은 스포츠산업학과 예체능 13명으로 마지막으로 간호학부 간호학과 자연 28명 그리고 인문 11명은 간호학부 자연 24명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 계열 통합이 뭐 그리 대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 및 문이과 통합으로 인해서 일종의 교차 지원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경영공학 분야를 희망하는 이과 학생의 경우 2021학년도 작년까지는 이수 과목 및 관련 비교과 등의 기초 요소들만 충족을 시켰다면 공과대학 산업공학과로 지원을 하든 아니면 경영대학 경영학부 자연으로 지원을 하든 학생의 유불리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부터는 상경계열 모집 단위로 구분되어 있는 경영학부가 아니라 자연계열 모집 단위로 구분되어 있는 산업공학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물론 난 경영학부로 지원할 건데 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하는 학생도 존재는 하겠지만 모든 수시 전형이 상대평가라는 점과 더불어서 과거와 달리 자연계열 출신 경영학부 인원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합격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속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을 일종의 교차 지원으로 구성해놨던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시 전형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가장 먼저 한양대학교 역시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 전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3학년 재적 인원 기준 11%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째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 전형으로 옮겨놓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편한데 지원 자격 자체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년도인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잘 참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추천 인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2022학년도 기준 서성한 라인 중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순수 교과 100%로 운영되는 유일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원래 충원율이 꽤 높게 최대 600%까지 도는 전형임을 고려를 했을 때 이 11%라는 넉넉한 인원을 지정해 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 전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밑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경 사항은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2021학년도 대비 35% 정도 감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논술 전형이 슬슬 끝물이라는 점은 석소장이 작년 초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기실적 글로벌 인재 전형이 폐지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 기준 1단계는 외국어 에세이 100% 그리고 2단계는 외국어 면접 60% 학생부 종합 40%라는 꽤 기묘한 평가 방식을 갖고 있는 전형이었는데 2022학년도에 들어서는 모두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고려대학교 2022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도 고려대학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의 인문계열 특기자 전형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양대학교 역시 이러한 맥락을 따라서 실기실적 글로벌 인재 전형을 폐지한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국제학부에 사라진 40명 인원 중 9명은 정시 가군 전형으로 선발을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변경 사항은 실기실적 음악특기자 국악과 전형과 실기실적 무용특기자 전형의 선발 방식이 단계별 평가에서 일괄평가로 변경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단계별 평가에서 일괄형 평가로 변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추가 합격자의 인원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있습니다. 1단계 합격자들에게 2단계 평가에 참여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애초에 우리 학교 안 올 애들은 진작에 빠져라 이런 신호를 주는 것인데, 일괄형 평가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학교에 올 사람만 지원해라 라는 신호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특기자 전형이야 준비하는 학생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변경사항은 실기실적 소프트웨어 인재, 그리고 실기실적 미술특기자, 실기실적 무용특기자 전형의 졸업연도 제한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졸업연도 제한을 폐지시키는 이유는 따로 분석할 거리도 없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역량에 비해서 대학을 못 갔다고 생각하는, 혹은 대학에 아예 진학하지 못한 N수생들은 모두 지원해라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이야 특기자 전형만을 노리는 장수생이 거의 없지만, 미술이나 무용 분야의 경우 특기자 전형 및 실기 전형만을 노리며 장수한 학생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고려한 지원 자격 완화 조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정시 전형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변경 사항은 2021학년도 기준 정시 전형 모집군이 맞교환되었다는 점입니다. 2021학년도 기준 나군이었던 모집 단위는 가군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가군이었던 모집 단위는 나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양대학교가 모집군을 변경한다고 해서 특별한 이익을 얻어서 모집군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의 나군 전환이 일으킨 파생 효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나군으로 돌진을 해오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이를 피해서 가군으로 대피를 했는데,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가군 대피가 또 돌진으로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피해서 가군과 나군으로 분할 대피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경우 전년도부터 가군과 나군을 혼합해서 정시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시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첫 번째 변경 사항을 잘 고려를 하셔야만 합니다. 가군과 나군 모집 단위에 따른 세부 모집 인원은 콘텐츠 하단에 첨부를 해놓을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변경 사항은 2021학년도까지 수능 100% 그리고 수능 90% 교과 10%로 운영되었던 정시 전형이 수능 100% 통합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정시 준비하느라 내신을 뒤로 미뤄둔 현역 그리고 N수생 학생들은 해당 변경 사항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변경 사항은 계열별 모집 단위의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이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인서울권 주요 대학 자연계열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제외한 기하 또는 미적분을 필수 응시 영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그렇게 예상치 못할 정도로 큰 변화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문 상경계열 학생들의 경우 제2 외국어와 한문 영역 성적을 탐구 영역 성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변경 사항은 2021학년도까지 정시 전형으로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았던 국제학부와 간호학과에서 2022학년도부터 정시 가군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국제학부야 이래저래 참고할 만한 지표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 간호학과는 서성한 라인 중에서 간호학과를 모집하는 대학이 한양대학교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네임밸류 상으로는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다음이 바로 한양대학교 간호학과라는 점과 더불어서 2022학년도 기준 정시 가군 전형에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가 모두 몰리는 만큼 치밀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전형의 마지막 변경 사항은 연극영화학과 연기 모집 단위의 1단계 선발 배수가 20배수에서 10배수로 줄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드릴 점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 그리고 공통 변경 사항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을 취사 선택을 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 전형의 자세한 정보입니다. 2021년 2월 졸업자 포함 그리고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 즉 올해 기준으로 고등학교 3학년 현역 학생과 반수 및 재수생 모두 지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교과 100%로 운영이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지원 자격만 좁혀진 채 넘어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느 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방송통신고, 학력인정고, 일반종합고의 전문계반 학생부 성적 체계가 다른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밑에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느냐 이렇게 자세한 산출 기준을 석소장이 첨부를 해놨는데, 2022학년도 전형 계획 상이라 그런지 굉장히 단촐하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정식 2022학년도 모집 요강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을 듯 하니까 우선은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컨텐츠를 제작한 시점에서는 아직 한양대학교의 2021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020학년도 20학번 한양대학교 수시 입시 결과 분석 컨텐츠를 첨부를 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모집 인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그리고 정시 가군, 나군 이렇게 선발
인원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양대학교 2022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예정이며 다음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